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휴일간 외부 요인들의 변동이 좀 나타났습니다. 미증시의 경우 FOMC 의사록에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려감에 따른 매독세가 확대가 되었으나 장초반 급락 출발 후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일 HMM 관련해서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영상의 경우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영상을 올려드리고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시에 기존의 영상 내용에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들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까 매매에 활용해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무료 종목도 이 정보방을 통해서 제공을 하니까 들어오셔서 매매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의 테이퍼링 논의 확인까지 나왔지만 이미 시장에는 우려감으로 인한 선반영 기조로 인해서 미증시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악재든 호재든 선반영되는 기조가 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소되는 분위기로 자리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경기가 개선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게 좀 너무 급격하고 과도하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시장 규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스탠스가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계속해서 우려감으로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테이퍼링의 경우 당장의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자체가 시장의 악재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닌데요. 2013년에 진행이 되었던 테이퍼링의 경우 첫 번째 공식 논의 후에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작이 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테이퍼링 역시 다음 FOMC 시점인 6월 중순 정도의 그때 상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고용 데이터가 6월 7일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관련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올 테고 시장에 선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는 지금의 불편한 동행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상화폐 시장의 폭락 역시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요소 중 하나인데 이번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규제안 발표로 인한 중국 자금의 이탈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전부터 이미 금지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규제안 발표 자체가 가상화폐 시장을 폭락시켰다라기보다는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신뢰도를 강하게 피력을 했었던 머스크와 테슬라의 이탈과 좀 맞물려서 파급력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머스크가 SNS를 통해서 아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좀 시사하는 내용을 좀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등이 다시 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건 역시 이에 따른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급부적인 디지털화폐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는 점 역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죠. 다만 기존 15조 원 정도의 일일 거래 대금을 나타내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이번 거래 대금이 35조 원 정도로 나왔다는 소식에 증시로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번 가상화폐 폭락에 따른 기대수급 유입은 일단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테이퍼링이든 가상화폐 폭락이든 이런저런 변수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당장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변동 안에서 추가적인 변수 및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지만 늘 그렇듯 낙관보다는 더 세심한 확인과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HMM 관련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내용은 딱히 없지만 금일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간단하게 내용을 좀 짚어보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해운업 업사이클의 경우는 침체기가 오랜 시간 지속되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축되었던 수요가 회복하는 시기에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고 여기에 항만과 내륙 운송 또한 연속적으로 지체가 된 점, 그리고 수에즈나 에버기브노 좌초 사건 등으로 해운 물동량의 정체가 극에 달했다는 점까지 좀 맞물리면서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해운업이 그간의 침체기 때문에 선박을 적극적으로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선박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면서 해운 물류 대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금의 HMM이 실적 기반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의 업사이클은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그 파급력 또한 아주 강할 테지만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MM 역시 지금의 여러 요소들로 인한 호황기를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쇠퇴기를 미리 좀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병행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의 기대감이 꺾인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 기대감을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도 보여지는 만큼 여전히 실적 기반의 기대감으로 하여금 HMM의 주가는 우상향 기조를 지속할 수가 있겠고 중간중간 변수를 체크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 올해 해운업 업사이클이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기대감으로 인한 선반영 기조가 강하더라도 아직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것 또한 아직까지 HMM이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기 물량 변수도 있고 코로나 사태 역시 종잡을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낙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HMM의 경우는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흐름을 더 이어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HMM은 이후에 변동 및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경우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회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수익 인증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아직 청산을 하지는 않았고 대응 중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청산이 된 종목들입니다. 단기성 종목과 스윙 종목으로 관점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매매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정보방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